앞선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이렇게 성희롱이라는 것은 피해자는 물론 그 행위자와 또 그들이 속한 회사나 조직에도 큰 피해를 끼치는 성희롱. 자, 이에 대해서 최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과 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더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성희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다, 또 업무상의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는요, 바로 직장 자체의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길이라든지 또 근무 시간 외에 직장 밖에서 발생하는 회식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서 일어나는 성희롱도 넓은 범위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또 두 번째 요건은요, 성적인 언동 또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행동이나 요구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바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음 판결들을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도입된 사건입니다. 또한 최초의 판결이자 성희롱의 선도적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자신의 조교에 대해서 교수가 성적인 언동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조교에 대해서 업무상 불이익을 준 이른바 서울대 교수 조교 사건입니다. 당시 교수는 남성, 조교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1992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사건에서 등장한 구체적인 행동 중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교수는 조교에게 기기 조작을 알려준다라는 명목으로 뒤에서 포옹을 하는 자세로 조교의 어깨나 등, 손을 빈번하게 접촉하고 또 조교와 마주칠 때면 조교의 등에 손을 대거나 머리카락을 만지고 심지어 단둘이 입방식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시킨다라는 명목으로 수시로 교수 연구실에 조교를 불러서 조교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몸매를 감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교수의 태도를 경험한 조교는 그때마다 매우 곤혹스럽고 불쾌했지만 교수와 조교라는 관계상 참고 지내왔었지요. 그러던 중에 매일 점심을 함께 먹고 단둘이 산책을 하자라는 교수의 제의를 조교가 거절하면서 교수의 성적 접근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이후 조교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자신의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조교에 대해서 교수가 한 그와 같은 언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러한 성적인 언동은 사회 통념으로 볼 때 일상생활에서 허용될 수준의 단순한 농담이나 또는 호의, 권유적인 언동으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고 나아가서 이러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그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끼쳤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